지난 시간에는 교재 5장 목적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 사회복지는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예, 보통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실제 예, 일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것들이 산출되는 것들이 설정하는 것을 산출 목표라고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대상자의 삶의 질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성과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출 목표는 뭐 출석률, 참여 인원수, 얼마만큼 인원이 투입됐는가, 그런 것들을 산출 목표로 잡을 수가 있고, 성과 목표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변했는가,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변했는가라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성과 목표라 우리가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잘 나타나기 위해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목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들, 성과의 결정 요인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프로그램의 내부적 요인에, 프로그램의 외부적 요인에, 또 대상자,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의해서 이 성과의 효과성에도, 성과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우리가 성과라고 할 때, 보다 쉽게 성과 목표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질문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냐, 성과 목표를,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성과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질문하게 되는 부분이, 대상 집단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또 대상 집단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는가, 또 대상 집단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대상 집단이 어떻게 또 행동하게 되었는가, 대상 집단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을,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는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할까, 대상 집단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려면은 목표 설정을 의미 있게 해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요인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경험치가 높아서 리더십이 높으면은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예산적 여유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많으면은 대상자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의 실무자들이 자격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전문성이 얼마나 전문성이 높고 또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높다면은 프로그램은 잘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또 미치는 요인들이 이 대상자들입니다. 대상자들이 특징이 있죠. 나이, 성별에 대한 특징, 문제 정도에 대한 특징, 기대 수준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특징들을 잘 아울러서 이 프로그램에 정말 재밌고 몰두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상자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외부 요인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에 잘 다녀오세요. 재미있었어요. 라고 가족들이 응원해 줍니다. 또 지역사회가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 내부, 외부, 클라이언트의 특성, 성과들을 잘 아울러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상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알게 되고 대상자의 특성 파악을 또 어떻게 행동할 건가, 어떻게 발전할 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프로그램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 및 내용 및 결과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일본 기업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호리바 제작소. 호리바 제작소에 있었죠. 미안해요. 호리바 제작소에 기획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읽은 거 보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었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회사의 성공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일이 즐거워야 된다. 또 작은 성공을 쌓다 보면은 잘하게 된다. 이게 일하고도 연결이 되지만은 우리가 복지를 하는 부분하고도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난도를 키워라라는 의미는 어, 특 대상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하고도 또 연결이 되죠.
그리고 실패한 결과는 분석할 가치가 있다. 거기에 성공의 단서가 있다라는 의미는 항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은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즐거움, 즐겁게 우리가 일할 수 있다. 즐겁게 일을 하려면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재미나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나 흥미가 있으려면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되죠.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즐겁고 또 일에 몰입하게 되는. 그래야 우리가 집중력이 강하게 되는 것. 이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많이 언급하는 분야가 학습 분야입니다. 학습. 학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즐겁다. 공부가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일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 0.1%나 즐겁게 느껴지겠죠. 근데 일과 학습 공부하는 게 뭔가 재미를 찾고 흥미를 찾을 수 있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재미를 찾고 흥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성과를 최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학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은 왜 좋아하죠?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고 흥미있고 관심이 많아야 그 게임이 재미있기 때문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하고 집중력이 강하게 지되게 되는 거죠.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관심을 가지고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학습과 일이 재미와 흥미를 느끼기는 쉽지가 않죠.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야 재미와 흥미를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잘 찾아주고 연결하는 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데 대상자들이 스스로 재미있어서 꼭 필요해서 그 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진다면 몰입하게 되고 집중력이 강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회 이런 루틴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진행한다면은 반드시 성공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어제 잠깐 봤던 호리바 제작소도 일을 재미있게 해라, 흥미있게 해라 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하는 목적과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목표 설정이 잘 된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목표 설정이 잘 된다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 클라이언트에게 즉각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있는 반면에 어떤 측면에서는 긴 시간, 장시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성과는 단기 성과, 그리고 중기 성과, 장기 성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단위의 프로그래밍의 경우 단기 성과 또는 중기 성과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이 좀 있으니까요. 단기 성과, 중기 성과, 장기 성과의 개념을 잠깐 보시면은 단기 성과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클라이언트의 지식, 태도, 기술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만드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됐다.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확인하게 됐다. 특정 기술을 습득한다. 이러한 것들을 단기 성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중기 성과는 단기 성과와 함께 거기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행동 변화를 단기가 모여서 중기가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이해도의 높아짐이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행동이 변화되는가, 시험을 합격했다, 문제 행동이 감소했다, 취업했다 라는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성과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조건이나 상황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변화를 우리는 장기 성과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됐다, 문제 행동이 중지됐다, 자립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는 잘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건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호리바 제작소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을 가지고 회사를 기획한 것 하나만 다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우리나라 회사인데요. 여기 나타난 것처럼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회사입니다.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환경 사업이죠. 쓰레기를 사냥하는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어떻게 쓰레기를 사냥하냐? 여기는 우리가 일회용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기서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보급을 하는 겁니다. 다회용기. 어, 우리가 지금 봄이니까 페스티벌 같은 거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축제나 페스티벌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일회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황색 포크, 주황색 접시를 제공을 해서 이런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축제에서 일회용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을 해서 환경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한 콜라를 담아 마시고 어, 반납을 했다.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원 대표라고 하네요. 이 회사에서 현상 조사를 해보니까 2009년부터 23년 3월까지 이 회사가 줄인 일회용품의 개수가 엄청나죠. 1650만 개. 어, 이 고스트버스터즈하고 우리가 비슷하네요. 유령 잡는 영화 보셨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쓰레기 잡는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일회용 쓰레기를 몰아내자는 거죠. 그래서 카페나 영화관이나 교회 장소를 불문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다회용 컵, 다회용 접시, 다회용 포크, 다회용 숟가락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은 중요한 내용이 수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척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살리자, 또 일회용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일회용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는 취지에 동감해서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LG전자, 현대 그린푸드 등이 이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회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네요. 고객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트래시버스터즈라는 이 환경 회사가 특징이 패셔너블하대요. 패셔너블한 친환경 브랜드래요. 즉 다회용기, 아까 설명했던 컵, 접시, 포크, 숟가락이 패셔너블하다는 건 눈에 띄고 예쁘다는 소리죠. 근데 예쁘고 눈에 띄어서 눈길이 갔는데 알고 보니 착한 브랜드를 지향한다. 환경 사업을 진행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처음에는 축제 기획자를 했네.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문제점을 찾아낸 거였죠. 뭐가 문제였냐? 쓰레기 문제였어. 축제 한 번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고 3천 명 규모 행사를 진행하면은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약 350개 분량의 쓰레기가 배출됐대. 이걸 줄여보고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고민하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서울시 사업 공고가 떴대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에 2년간 1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대. 근데 채택이 돼버리는 거죠.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회사가 채택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이 패셔너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참여시킨 사람들이 건축가, 디자이너, 브랜드 컨설턴트, 작가를 설득해서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분이 서울시 축제기획팀장이었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축제가 있겠죠. 거기서부터 다회용기를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크게 사업을 진행해도 안 되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아이템을 거대 주제, 거대 담론으로 보지 않고 그저 내가 속해 있는 시장에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부터 고민해서 내가 지구를 바꿀 수 있을 거야,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커다란 일이잖아요. 오만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축제 환경부터 시작하고 저거 해보고자 해서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다회용 오렌지색 컵이랄지 수거함이랄지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했다. 착한 브랜드보다 멋진데 알고 보니 착한 브랜드라는 꿈을 꾼다. 신경 쓰는 게 예쁘게 디자인하는 거고 가치도 좋지만 결국 예뻐서 사는 거라고 이런 식이 되기 위해서 회사의 경영 슬로건을 정한 거죠. 이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다회용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22년엔 30억 매출, 23년에는 약 100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대요. 근데 이 회사의 중심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거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오죠. 세척이 중요하죠. 세척.
다시 사용할 때 깨끗해야 되겠죠. 세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불림, 애벌, 고온, 고수압, 이렇게 총 3단계, 그 다음에 열풍 건조, UVC로 살균 소독까지, 그리고 진공 포장해서 출고하는. 그래서 한번 다회용기라는 것은 몇 번 쓰느냐가 여기 나오네요. 2, 300번 정도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한 거죠. 초창기에는 이 다회용기를 직접 설거지를 했대요.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일회에도 문제가 있겠죠. 여기 죽을 뻔했대요. 힘들어서. 근데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세척을 자동화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우리 주위에 있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기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재사용한다, 재활용한다, 뭐 그런 거보다는 언어적 유의지만 딱딱한 언어 대신에 이 회사가 하는 것은 버스팅 한다라고 표현을 하자. 고스트 버스트처럼 버스팅 한다. 트래시를 버스팅 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트렌디하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만의 언어를 만드는 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이 워딩을 따로 정리해 언어사전도 만들었다고 해요. 언어가 바뀌면 좀 더 힙해 보이고 그럼 동참하고 싶은 사람도 는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기획을 접근한 거죠. 재활용한다는 말보단 버스팅한다는 말이 더 느낌 있고 트렌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환경 비즈니스는 블루오션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환경 사업의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는 기획들이 시도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축제 운영 기획하다가 여기 이제 요약인데 쓰레기 봉투를 보고 다회용기로 일회용품을 바꾸는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막 회사를 열었는데 팬데믹을 맞이했답니다. 빠르게 생각을 전환해서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는 사내 카페, 다 커다란 회사들이 많죠. 공략해서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래시 버스터즈는 예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사회적 기업은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편견에 브랜드를 가두고 싶지 않아서 브랜드화에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리고 R&D를 구축하여 수익을 낸 트래시 버스터즈. 아까 세척 얘기했죠. 계속 연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 비즈니스를 블루오션이다. 앞으로 발전 많이 하고 좋은 분야이다. 플레이어는 많이 없으면서도 시장도 크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넘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될 게 환경 비즈니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는 건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 기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